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라이크, 벨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 백업 채널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럼블 어카운트 역시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럼블 통해서 제 영상 안 보이시면 제 홈페이지 oneoped.com, wonoped.com 거기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하지 못하는 얘기 다 거기서 합니다. 자, 어제 기쁜 소식 하나 있었죠.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민간 대기업 종사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무효화시켰죠. 다만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이에요. 연방대법원 구성도를 보면 보수 대법관 6명, 진보 대법관 3명이거든요. 6대3. 하지만 존 로버츠, 그리고 존 로버츠가 항상 이제 왔다 갔다 특히 이제 진보 진영 쪽 손을 많이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5대4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존 로버츠하고 브렛 카베너, 트럼프가 지명한 브렛 카베너가 진보 진영 손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유지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브렛 카베너 보수 대법관 중에 브렛 카베너하고 존 로버츠가 손을 들어준 겁니다. 존 로버츠는 참고로 조지 W. 부시가 임명했던 대법관입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죠. 그래서 연방대법원은 오셔라고 하죠. 오셔 직업안전보건청이 작년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의무화에 반대 입장 밝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셔는 과거 이런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 의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오셔가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처의 제정은 거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오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업안전보건청입니다. 대법원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집, 학교, 스포츠 경기장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퍼진다. 이 같은 위험은 범죄, 공해, 여타 전염병에 따른 일상적 위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면 다수 직원 일상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도 반대 의견 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이 작업장 보건 긴급 사태에 대응하라는 책임감의 근거에 정부 당국자들이 내린 판단을 뒤집고 있다. 이러면서 이의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간 사업장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미접종 시 정기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기업은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백신 거부자가 많아서 접종률이 지금 정체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이 대법원에서 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복지, 사회 기반 시설 법안이죠. Build Back Better. 그것도 실패했죠. 특히 상원에서 조 맨슨 의원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잘한 거죠. 예, 조 맨슨이 오히려 민주당을 전 살려준 거라고 봐요. 그 BBB는. 바이든 행정부의 그 조처는 노동자 8천만 명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 정직 또는 무급휴직 등 징계성 인사조처를 당한 근로자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앞서 금융 대기업인 시티그룹은 정부 명령에 따라서 오는 14일까지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은 무급휴직 처분하고 고용계약을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지난달 구글 경영진 역시 정부가 접종 의무화 마감 기한으로 내건 이달 18일까지 직원에게 백신을 맞거나 의학적, 종교적 면제를 신청하라고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르지 않는 직원은 유급, 무급, 휴가 처분이 차례대로 내려지면서 해고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요양원과 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는데요.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 5대4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7만 6천 개 기관 종사자 1,030만 명에게 적용이 됩니다.
작년 11월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에게 적용했던 백신 의무화 조치를 민간으로도 확대하자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일부 주 정부와 기업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이걸 담당한 제5 연방 항소법원은 민간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백신 의무화 조치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헌법적 문제가 있다면서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거와 별개로 미시시피,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르칸사, 몬타나, 와이오밍 이렇게 11개 주는 제8 연방항소법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위헌이라고 그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연방항소법원은 법관들 성향에 따라 각각 보수 또는 진보 성향을 띠는데요. 이들은 각자 자기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성향 법원에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자 오샤를 관장하는 법에 따라 추첨으로 법원 한 곳을 선정해 이곳에서 모든 소송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제6 연방항소법원이 선정됐고 이 법원은 작년 12월 앞선 판결과 반대로 오샤가 직장에서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규제할 권한이 있다. 이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6 연방항소법원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백신 의무화 반대파들이 이렇게 불복해서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럼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 아닙니까? 더 유리할 거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안 될 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방 대법관이 최종 결정, 그러니까 파이널 디시전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다들 유리하다고 본 거죠. 백신 의무화는 안 될 거다. 예. 그래서 잘한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든은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대규모 업장 내 직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상식적 요구이면서도 과학과 법에 기반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막는 결정을 내려 실망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바이든이 잘못된 그런 판단을 내린 거죠. 몰상식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어떻게 백신 접종 그렇게 강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러면서 포춘 선정 100대 기업 중 3분의 1이 이미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 중인데 즉시 다른 기업 수장들에게도 이 대열에 합류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듣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이죠. 처음부터 이거는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결정이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서 물러서지 않은 대법원이 자랑스럽다. 백신 강제는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대환영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오랜만에 메인스트림 미디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탄도미사일 발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래서 국무부 대변인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미사일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이웃 및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 방침은 이어갈 것이라면서 그들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북한은 탑끼리만 만나는 걸 이제 원하잖아요. 뭐 트럼프가 그렇게 길들인 거죠. 김정은하고 만나면서. 예. 근데 김정은이 이렇게 바이든 좋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 얘기하는 것은 좀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추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모든 정황을 밀어볼 때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친 바이든, 친 오바마, 친 힐러리 언론들인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뭐 CNN 이런 언론들은 별로 안 반기고 있으면서도 또 트럼프가 나오면 또 시청률 높아지고 신문 많이 팔리고 그 모순된 감정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린세이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중진 의원이죠. 공화당에서. 미치 머카널하고 트럼프하고 사이가 워낙 안 좋지 않습니까? 뭐 대선 이슈도 그렇고 그리고 또 BBB 법안 뭐 바이든이 추진하려고 하는 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트럼프가 이제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머카널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이슈는 그거예요. 11월 선거, 2020년 대선, 대통령 선거를 놓고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걸 고쳐야 된다. 이게 주안점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백악관에 나오면서 가장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선거 투명화. 예.
선거 사기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여기에 완전히 꽂혀 있습니다. 대다수 공화당원 마찬가지예요. 다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그 친 바이든 언론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건 거의 언급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선거 이슈에 대해서. 하지만 트럼프는 거기에 꽂혀 있고 공화당 거의 절대 다수가 꽂혀 있습니다. 근데 미치 머카널이 그냥 이거 얼렁뚱땅 넘어가자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시쳇말로 까고 있는 겁니다. 머카널에 대해서. 그래서 린지 그레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어차피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건데 닦아놓고 예. 사실상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린지 그레엄. 근데 상원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당내 가장 영향력 있고 인기가 많고 예? 그런 트럼프하고 각을 세우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상원 원내대표에서 끌어내리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뭐 정치에서는 언제든지 또 화해할 수 있는 거죠. 어제저기 또 내일 통지가 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자, 원영석의 진실정치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정치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입니다. 감사합니다.